자, 본외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뭐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특히 입시 미술이나 그림을 똑같이 그리거나 이런 일반적인 그림에 우리가 구상화, 추상화 말고 구상화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차원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정리를 해줄게. 물론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지. 자, 우리가 이 차원이라는 것은 똑바로 되나? 삐뜨나? 똑바로 하나 뜨고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설명을 해줄게. 차원, 근원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다 이 얘기지. 이게 차원이지. 차원. 근원이 다르다 이 얘기인 거야. 한자로 뭔지 정확하게는 찾아봐.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차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냐면 생각이야. 생각. 이 개념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의식을 했냐 안 했냐. 의식이라는 얘기야. 의식. 생각을 했냐. 이게 차원이야. 그림 그리는데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영상을 지금 제대로 못 찍고 있는데, 가위 형태하고, 가위 형태 분석을 하는 거하고, 가위 어렵고, 그 다음에 가위 형태, 그 다음에 자동차 형태, 그거까지 들어가고 손 형태 들어간다 그랬는데, 영상을 내가 자주 못 찍는 이유는 지금 학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낮에 택배도 해야 되고, 새벽에 택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못 찍고 있지만, 그 전 단계를 계속 제대로 복습을 하고 있으면 돼. 그게 어려운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학원 왔는 김에, 자,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거야. 차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근원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 차원을 결정하게 되는 거야. 생각이. 이해되겠나? 생각이. 우리가 게슈탈트 이야기를 할 건데, 게슈탈트 조형 심리학 이걸 이야기를 할 건데, 조형을 바라보는 것은 생각의 차이거든. 생각의 차이. 게슈탈트 조형 심리학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면 입시 미술이든 아니면 일반 미술이든 일반 조형학이든 아니면 일반 디자인학이든 매우 쉬워지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자. 이거는 반드시 초급자든 중급자든 고급자든 한번 생각해 보고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 왜? 정답이 있거나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수렴해 가지고 객관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가 미술 교육이고 아니면 음악 교육이고 법이고 정치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심리적인 공통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심이고, 맞지? 마음이고 그렇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점선면으로 다루는 활동을 하는 게 미술인 거고, 그거를 게으름표로 다루는 게 음악입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뭐냐? 모든 거의 공통점은 뭐냐? 이 생각의 차이인 거야. 생각이. 그걸 차원이라고 그래. 실제로 다른 게 아니야. 생각이 다른 거야.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얘기해보자. 우리가 1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 물론 이거는 내 생각이야. 알겠지?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참고를 하라고. 1차원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점이라고 하는데 점은 1차원이죠. 그렇게 배웠어. 끝.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여기서 뭐라 얘기했냐면, 그러면 1차원, 이 점은 반대로 생각해 보는데, 점이라는 것은 1차원이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는 점의 생각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대답해 봐봐. 점의 생각은 뭔데? 점의 의식은 뭔데? 물었을 때 뭐냐면
점은 여백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생각이 안 들다가 점이라는 게 생김으로써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고 반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설명할 수 있어. 봐봐. 이 여백이 있지? 점을 찍었다. 보게 되지. 보면서 뭘 생각하게 돼? 왜 저기다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 저기라는 건 뭐야? 저기라는 건 뭐야? 위치라는 생각이 생겨난 거야. 아무것도 없다가. 우리가 빅뱅에서 하나의 작은 점에서 이 온 우주가 펼쳐졌다. 이런 개념하고 사실은 같은 거거든. 우리가 바둑을 두는 사람들, 내가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디다 놓느냐, 이게 위치란 말이야.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어디 땅을 살 거냐라는 위치. 물론 돈 많으면 강남에 안 살아봤지만 강남에 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유튜브 온 사람들 강남에 사는 사람 많겠지. 땅 부자 많겠고 건물 부자 많겠지. 돈이 있으면 어디 살 거야 땅을. 저는 락락 하면서 저기 지리산 계곡에 땅을 사고 싶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그것도 위치니까. 근데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은 많아. 그러면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이런 데 땅을 사겠지. 안 가봤는데 청담동은 내가 안 가봤네. 대치동은 가봐도. 그거를 위치라고 이야기하네. 지도에서 내가 찍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점을 찍으니까 생기는 게 뭔데? 위치라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어떤 사물을 점선 변화시키면 되잖아. 간략하게. 그렇게 의식을 만들면. 그러면 내가 주제부 위치를 어디다 설정을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뜻인 거야. 그게 뭐다? 1차원적인 거야. 위치라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바둑을 뜰 때 내가 흑도를 어디다 뜰 거냐, 어디다 뜨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틀려지고 어디로 진행 방향이 나오는 거고 모든 게 설정이 되는 거지. 시작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점은 뭐가 중요한데? 점은 위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점은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끼리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 위치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위치가 가지는 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2개 이상 나오면 간격이 나오는 거야. 좁냐? 조밀하냐? 아니냐? 인구 밀도가 높냐? 낮냐? 그 집에는 3명이 사냐? 4명이 사냐? 10명이 사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나? 위치라는 생각.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위치라는 생각이 생겨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2차원을 얘기해 보자고. 2차원. 그러면 1차원과 뭔가 다른 게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2차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점이 연결된 선이라고 얘기를 해. 점이 연결된. 이미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어. 맞지? 그 정리를 해주는 거야. 계속 찍으면 뭐가 돼? 연속되면 선이 되겠지. 그러면 위치라는 생각까지 있었는데 2차원에는 다른 생각이 또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위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위치에 대한 생각이라는 생각 플러스 또 하나의 생각이 생겨나는 거야. 근데 점의 세계, 저 단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한 점만 있을 때는 없었는데 여러 점을 찍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게 선이니까 이게 점을 3개 찍든 4개 찍든 이게 우리가 선으로서 표현하고 싶다라는 게 게슈탈트의 뭐다? 폐쇄생의 법칙이었지.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선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게. 그럼 2차원은 우리가 1차원은 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이 가지는 생각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2차원은 뭡니까? 점이 연속돼서 생기는 이 선이 가지는 생각은 뭡니까? 라는 거지. 그게 뭔데? 어떤 생각이 생겼어? 2차원에서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생겨난 거야. 방향이라는 생각.
당연히 이 방향이라는 생각은 1차원의 위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함시키고 있는 거야.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단순히 포함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방향은 봐봐라. 자, 이렇게만 해도 시선은 따라가게 돼 있어. 무조건. 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사선이냐, 수직선이냐, 수평선이냐, 느낌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단 말이야. 길이가 짧냐, 기냐, 곡선이냐, 자유곡선이냐, 이런 생각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 됐든 어떻게 됐든 방향은 좌에서 가든 우에서 가든 무조건 설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 저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저기를 바라보게 되지. 사람이라면. 맞지? 고양이한테 이렇게 가르쳐 봐봐. 고양이가 저쪽으로 보나? 안 보지. 왜?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사람은 야 저기 봐봐 라고 수없이 많이 경험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렇게 가리키면 저쪽으로 보게 되는 방향이라는 생각을 경험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교통표지판에 이렇게 있으면 절로 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이게 2차원적인 생각이야. 이해되겠나? 2차원적인 세계는 뭐냐? 방향이 있는 세계입니다. 좌우든 뭐 상하든 어떤 단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양쪽 방향도 가능하지. 내리꽂는 것도 가능하고 상승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또 이 선을 굵게 할 수도 있고 가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간격 차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돼?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2차원이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겠나? 되지? 생각의 차이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3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세계는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 3차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거를 나누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 정의하는 것도.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 그게 뭐 꼭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자, 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연속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뭐라 그래? 소묘할 때 이래 채우면 뭐가 돼? 면이 되지 당연히. 면이 이렇게 면이 됐지? 맞나? 이 면의 세계는 우리가 2.5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 면도 3차원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이거까지는 치워버리고 면까지는 단면까지는 단면 한 개의 면까지는 2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2차원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3차원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 그러나 단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단면, 면이 한 개, 선이 연속돼 가지고 나오는 이 단면, 면이 한 개일 때 이거는 뭐가 생기냐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걸 구분시키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나는 2.5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2.5차원. 이 2.5차원은 그러면 방향이라는 세계 플러스 위치 방향이라는 생각 플러스 어떤 생각이 생겼는데 넓이라는 계산을 하는 거야. 넓이. 맞지? 우리가 집을 이야기할 때, 야, 아파트 15평, 야, 원룸은 몇 평? 10평? 5평? 평이라고 얘기하지. 그 개념. 맞나? 야, 너 아파트 45평. 우와, 진짜 큰 데 사네. 좋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야, 우리 집은, 우리 집, 300, 몇 평이야. 진짜로. 우리 집은 380평 될 거야, 아마. 우리 집이. 원래 집. 근데, 초원이야. 총구석에 있어. 값이 싸겠지. 우리 집 진짜 커. 380평.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넓이에 대한 계산이야.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 근데 집 땅이 그렇다는 얘기고 건물은 작은데 마당이 막 크고 막 그렇겠지. 촌집이니까. 근데 강남에 저기 대치동에 아니 청담동에 300 몇 평 갖고 있으면 나는 여기서
학원을 안 할 수도 있겠지. 뭐 내가 쿠팡 택배를 할 필요가 있겠나, 맞지? 땅 조금 팔면 되는데. 물론 300평 그 집도 내 땅은 아니고 아버지 집이지. 촌에 우리 아버지. 자, 그래서 넓이라는 생각이 생겨났다라는 게 뭐다? 2.5차원으로 구분하자고. 왜? 3차원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2차원과도 방향만 있는 세계하고도 차이가 있으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의식, 생각, 또 다른 말로 심리, 마음의 길, 뜻의 형식, 맞지? 조금씩 뉘앙스는 다 다르다, 맞지? 자, 그래서 넓이라는 생각까지 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면 디자인을 할 때는 실무 디자인의 시각 디자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할 때는 면적에 대해서, 이 넓이에 대해서 대비를 주는 거를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야. 크기 대비까지는 안 가지. 평면이니까 넓이 대비가 되겠지. 면적 대비라고 이야기하지. 맞나? 이 면적에 대한 차이가 어떠냐. 우리가 평면을 다룰 때 정말 엄청나게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야. 맞지? 이 점선면 가지고 끝없이 싸우는 게임이 되는 거잖아. 뭘 이용해서? 대비라는 조형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넓이라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 대비라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 집은 아파트가 평수가 작다 말이야. 너 집은 크네, 좋겠다 라는 뭐 심리가 생기겠지. 물론 아파트 평수 크면 뭐 관리비 많이 나오지. 혼자 사는데 큰 아파트 쓸 필요는 또 없잖아. 큰 아파트 산다고 또 행복하는 거하고 또 상관없잖아. 맞나? 그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넓이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2.5차원이라고 정리를 하자고. 넓이. 그러면 넓이가 플러스 되는 것은 플러스 돼서 만들어지는 세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비로소 이루어진 3차원 공간이라고 해요. 3차원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3차원의 공간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야. 3차원의 공간은 입체를 가지는 뭐다? 입체라는 것은 부피를 가진다는 개념이야. 이 부피감이라는 거죠. 부피감. 우리 부피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용어잖아. 수학적인 용어잖아. 맞지? 부피 구하는 공식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여기서 중요한 거 높이라는 계산을 하는 거야. 높이라는 계산. 아까 분명히 높이라는 계산은 평면에서 없었어. 2.5차원적인 개념에서는 절대 높이라는 게 없었어. 높이라는 거. 높이라는 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를 높이라는 부분으로 쌓아 올리니까 어떻게 해? 봐봐. 평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땅이 있는데 기둥을 박았어. 맞지? 네 기둥을 박아서 면을 연결해 가지고 벽을 막아주니까 뭐가 돼? 뭐가 됐어? 방이 되든 집이 되든 어떤 상자가 되든 뭔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 그런데 봐봐, 이 공간이 낮으면 어떤 일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어떤 실무적인 일에서 집중도를 요구하는 건물은 천장을 낮게 하는 게 좋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어떤 공간에서는 어떻게 지붕을 높여줘라. 뭔 차이인데? 생각의 차이가 바뀌는 거야. 심리적인 부분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럼 중요하지. 왜? 같은 넓이에서도 높이 차이에 의해서 생각이 다 틀려진다는 거야. 이게 뭔데? 우리가 형이 아니고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형이라는 것은 형태의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이지. 형은 사각형이냐, 세모냐, 동그라미, 원이냐. 야는 육면체냐, 맞지? 삼각뿔이냐, 원뿔이냐, 야는 구냐. 용어 자체가 틀리지 벌써. 그래서
이 형태는 뭐다? 부피감을 이야기하는 거야. 부피감.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 높이라는 거야. 높이. 이해나? 이해되지? 이게 비로소 3차원인 거야.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지. 이 3차원의 특징은 뭐냐? 이거잖아. 3차원의 특징은 뭐냐? 맞지? 기본 축을 얘기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X, Y, Z 축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육면체가 나오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상하, 이거 좌우로 할까? 좌우, 그 다음에 뭔데? 앞, 뒤. 이렇게 나오는 축을 우리가 진정한 3차원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3차원의 의식이 드니까, 저는 3차원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선생님. 웃기지 마. 왜? 내가 학원까지 오는데 어떻게 와? 버스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버스에서 앉아서 높이 차이를 인지했지? 버스에서 내린다는 높이 차이를 인정해서 내려와서 가로 세로 길이를 유지해서 와서 학원이라는 몇 층, 10층, 8층, 아니면 3층 학원이라는 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어.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얘기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높이 차이를 인식하고 왔다는 거야. 우리 집에 가는데 내가 13층에 살아. 그러면 13층이라는 높이 차이를 인지 못한다면 거기 못 내리지. 높이 차이를 인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좌우, 앞, 뒤, 상, 하의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10년 전에 나는 내보다 10년 뒤에는 내가 키가 컸다. 커봐야 키가 160밖에 안 됐고, 여자 내가 키가 150밖에 안 됐지만, 야, 10년 전보다 컸잖아. 아니면 요즘은 밥을 많이 먹어 살이 많이 쪘어. 부피감이 생겼지. 그걸 인식 안 하면서 살 수 있나? 없단 말이야. 절대. 내가 작은 차를 사다가 좀 안정감을 위해서 좀 큰 차를 샀어. 부피감. 맞지? 집에 있어도 수납장을 하나 사더라도 좀 물건을 많이 적재할 수 있는 수납장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부피를 인지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게 뭐다?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러면 인간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3차원을 완벽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완벽하게. 안 그렇다고? 안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렇다면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왜 힘드냐면, 자, 다시 생각하는 거야. 이 평면이라는 데다가, 이거는 평면은 몇 차원이라고 했어? 2.5차원이라고 했지. 가로와 세로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 이 세 개밖에 없단 말이야. 넓이라는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평면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쉬실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아니면 이렇게 올라온다는 뭐가 필요해? 높이 차이를 보여주거나 앞뒤 차이를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 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이 평면이라는 종이 위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평면이라는 2.5차원적인 생각이 3차원의 생각과 부딪혀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림이 모순이 생기는 거지. 모순이. 그 모순을 극복시켜주는 게 뭔데? 배웠지? 뭔데? 대답할 수 있어야지. 뭔데? 투시의 개념이었던 거야. 투시의 개념. 투시의 개념이라는 건 생각이잖아. 생각. 투시를 배웠어요. 저는 투시를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했으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개똥이다. 맞지? 3차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자,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신이 돼야 돼. 지구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과, 맞지? 3차원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칙들을 다 이해한다는 거잖아. 이해하기 힘들지. 자, 그래서 물론 나도 모르지. 내가 알 것 같으면 여기 안 있지. 맞나? 그래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투시라는 개념이었단 말이야. 이 투시 다시 정리해 주는 거야. 이때까지 했는 거를. 투시라는 게 뭐냐? 꿰뚫어 본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실제로 꿰뚫어 본다는 것도 투시지만 우리가 그림에서 배우는 이 투시의 개념을 정리하라 그랬잖아. 어떻게? 다시 정리해 주는 거야. 자, 전동 영상을 다시 봐. 영상을 다시 봐. 알겠지? 자, 투시, 선생님, 투시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 전전 동영상에 소실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소실점에 대해서. 그럼 소실점은 뭡니까? 맞지? 소실점이 또 단순히 소실되는 이 점으로 가면 다 사라지는 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 왜? 자, 봐라. 투시의 개념을 다시 설명해 줄게. 내가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서 같은 크기라는 3차원적인 거지. 같은 크기 나 넓이 이건 2차원이지. 2차원, 3차원,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 넓이 1대 이때 중요한 거야. 일정한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일정한 비율로 가까우면 내한테서 가까우면 크기가 커 보이고 실제로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랬지. 커 보이고 넓어 보이고 멀어지면 커 보이는 거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좁아 보이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좁아 보이는 개념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투시야. 그래서 야 투시가 뭐야? 라고 물으면 내가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서 같은 크기나 넓이일 때 일정한 비율로 가깝고 멀어지는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 일정한 비율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져야지. 쌤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자 대답해 봐봐. 3점 투시 배웠다며 1점 투시 배웠다며 이것까지 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돼. 알겠어? 몰라도 되는데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가리키는데 야 대충 해 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잖아. 쌤 나도 대충 해라고 가리킬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 소실점을 하나 찍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크기가 얼마만큼 멀어지니까 얼마만큼 작게 보이더라 라는 기준을 설명하는 게 뭐다? 소실점이고 투신 거야. 이거는 얼마만큼 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떻게 되냐면 오버투시, 오버투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 오버투시를 발생시키지 않아. 이게 뭐냐면 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아니 봐봐. 왜 알아야 되냐면 인간이 시력은 다를 수 있어. 시력은 봐봐. 시력의 차이는 분명히 날 수 있다. 쌤 저기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쵸? 멀리 사는 게 아니라 초원에 사는 사람들, 몽골에 사는 사람들 시력 좋다 그러지. 또 저기 뭐 해안가 사는 사람들 그 맨날 멸치 때 참치 때 본다고 멀리 바다 맨날 보다 보니까 6.0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시력은 다를 수 있어. 인간마다. 맞지? 그러나 이 생각이 공통적이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설명해 봐봐. 자, 설명해 줄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수없이 많이 했었어. 학교 다닐 때. 50m도 뛰어봤고 100m도 뛰어봤어. 200m도 뛰어봤어. 대부분 200m, 400m는 선수들이 뛰니까 잘 뛸 리가 없지만 특히 남자들은 축구를 많이 했으면 100m라는 축구장에 수없이 많이 뛰었단 말이야. 그러면 100m를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저 선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아니면 꼭 축구를 안 해도 친구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저 친구 안녕 했을 때 친구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봤단 말이야. 그러면
한 50m 멀어지니까 얼마만큼 작아지고 100m 멀어지니까 얼마만큼 작아지고 이 작아지는 게 요만큼 작아지니까 얼마만큼 멀리 있더라라는 생각이 뭐야? 공통적인 거야.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시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시력을 갖고 있다라면 사람이 이만큼 그려진 거하고 요만큼 그려진 거라면 이거는 저 정도 작아지니까 요만큼 되더라라는 거를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끼게 돼 있단 말이야. 사냥꾼이 과학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마존의 사냥꾼이 이 활을 수없이 많이 쏴보니까 이 활을 갖고 가가지고 얼마만큼 근접대가 써야지 저 동물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맞지?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야. 뭐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이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1차원을 결정하는 것과 2차원을 결정하는 것과 3차원을 결정하는 것은 경험이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얘기야. 이 생각. 이게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수만 년 동안 같은 공통적인 생각을 해왔는 거를 가리키는 게 뭐야? 교육이 되는 거야. 교육. 수학교육, 사회학교육, 법학교육, 무슨 교육. 공통적인 분모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이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공통점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마다 심리적인 부분에 공통점을 느끼지 못했다면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나? 거기에서 우리가 미술, 특히 입시 미술은 좀 더 심한데 이 교육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통분모 찾기의 놀이인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쌤 이쁜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림 예쁘게 그리고 싶어요. 라고 계속 늘상 한다면 무슨 생각의 변화가 쉽게 생기기 어렵단 말이야. 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 3차원의 공간을 연구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찰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이것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하겠지. 뭔 뜻이냐? 우리가 1차원에 갇혀져 있는 생물한테 2차원을 생각해 봐봐 하면 못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있지. 우리가 아메바 이런 거 있지. 단세포 생물. 분명히 생물이야. 걔들한테 걔들은 그 자리에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동을 마음대로 막 하지는 않지. 물론 약간의 이동은 하겠지만. 걔들은 위치라는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걔들한테 이동해 봐봐. 못하지. 또 2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군데? 개미라 그랬지. 개미는 개미 점프하면서 가는 개미 봤어? 그런 거 없다. 맞지? 턴하면서 막 지그재그 턴하면서 그렇게 막 가는 개미 없지. 점프하면서 선만 따라간단 말이야. 분명히 이 세계는 모든 차원이 열려져 있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걔들은 2차원의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인간은 3차원적인 공간에 3차원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인 생각에 매어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3차원적인 생각에 너무 골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지. 그게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맞지? 물질적인 부분을 쫓아가는 거. 물론 물질적인 부분이 번성하고 물질적인 부분에 제약을 안 받아야지 정신적인 차원이 높아지는 건 당연해. 현 시대가 그렇잖아. 그게 1차원이 없어야지 2차원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차원이 완전히 무르익고 완전히 내 것이 돼야지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3차원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이해를 한다면, 물론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그래야지 4차원에 넘어갈 수 있는 거야.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에 대해서 정리하기는 힘들어. 나도 모르겠지만. 대충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왜? 3차원에 벗어나야지 4차원 이야기를 하고, 4차원을 벗어나야지 뭐가? 생각이 벗어나야지 몸이 벗어난다는 게 아니야. 생각이 벗어나는 거야. 4차원의 생각이 벗어나야지 5차원의 생각이 되고, 5차원의 생각이 벗어나야지 6차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엄격히 따지자면 저기 뭐 과학 쿠키도 있고 시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도 수없이 많이 유튜브 보면 좋은 영상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방송이나 유튜브 매체도 정말 많아. 나도 많이 보는 매체들이 있어. 즐겨보는 매체가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종교가 없어. 모든 종교를 다 사랑한단 말이야. 이상한 종교 빼고는. 기독교도 좋아하고 불교도 좋아하고 전통 무속신앙도 좋아하고 맞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우리의 나아갈 바가 있단 말이야.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단 말이야. 사람이라면 뭘 위해서 산다라는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어. 행복하기 위해서. 일단,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야. 이 개인의 행복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맞지?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자신이 행복해야지 어떻게 돼?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지는 거야. 어쩌면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게 최종 목표인데, 이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최종 목표라면 나부터 행복하고 봐야 되는 거야. 물론 남을 괴롭혀가면서 행복하자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걸 뭐냐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산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의 이 고조선의 건국이념 뭐야? 홍익인간이지. 홍익인간. 예수님 가라사대 사랑하라. 맞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게 미술이고 디자인인 거야. 단순히 우리 그림 하나 잘 그린다고 박수치는 이런 세상이 그런 교육이 되면 사실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지. 아닌가? 그것도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원에 대한 정의를 하자 그랬잖아. 1차원은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하고 3차원은 2차원을 포함하는데 이거는 다 생각의 차원이다. 우리는 4차원에 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4차원은 3차원적인 공간에 뭐를 플러스한다? 1차원의 시간을 플러스 해가지고 사는 세상이다. 이래서 우리가 4차원에 사는데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개념은 시간이 뒤에서 앞으로 가는 시간만 인지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4차원이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지. 대부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차원의 4차원적인 이야기는 미술에서 잘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4차원을 다루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TV에서 보는 영상 작업들이야. 영상 작업들. 광고를 하는데 30초짜리를 하냐 50초짜리를 하냐 1분짜리로 할 수 있느냐 시간 싸움을 하는 거지. 우리가 풋볼 그 결승에 하는데 미국 그거 하는데 뭐 몇 초 나가는데 뭐 몇십억 이러잖아. 맞지? 그 시간에 대한 돈을 이야기하는 거야.
또 우리가 다들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 놓고 어떻게 해? 다시 백해서 볼 수 있지. 여러 번, 수십 번, 수만 번 볼 수 있는 거잖아. 시간을 다루는 게임인 거지. 시간을 다루는 게임. 그거는 어떻게 시각 디자인 가든 영상 작업을 하는 쪽으로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하면 돼. 그 다음에 뭐 간간히 플래시를 만든다거나 뭐 하는 사람들 그걸 다 다루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림에서는 일단은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껴 놓더라도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면밀히 하자 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형태적인 투시. 투시를 이해해야지 형태와 공간이 같다 그랬지 이거를 어떻게 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명심하고 내가 이야기한 것은 정답이 아니야. 그냥 참고를 해서 본인들의 생각과 철학을 담으란 얘기야. 이게 입시를 하든 사람이든 아니든 다시 이게 있잖아. 형태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공간적인 부분이 이해가 됐어. 그럼 다시 수렴이 돼. 다시 있잖아. 점선면으로 간략하게 수렴이 돼서 함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디자이너나 아니면 작가들이 처음에는 구상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수상 작업 쪽으로 대부분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지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생각의 차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 점에서 시작한 빅뱅이 수없이 많은 우주를 만들어냈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쪼그라들어 가지고 엄청난 질량을 다시 만들겠지. 이거를 무수히 반복하는 게 우주잖아. 우주. 맞지? 그런 차원으로 인간의 의식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인간은 자연 원리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맞춰가 살아가는 하나의 대자연의 일부고 대자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했다. 맞지? 뭐 별거 아닌 이야기를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이야기가 맞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지한 철학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미술하는 사람들, 미술학도로서, 디자인학도로서 바람직하다라는 거야. 왜? 인간 심리에 대한 학문이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라면 뭐 그것도 뭐 상관없어.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다 보면 또 자기 스스로 또 발전해 나가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이 꼭 이렇다 저렇다 라고 정의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라. 이게 결론이다. 끝.